홍씨의 사연 라디오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년 반이란 세월을 연애해온 남자친구와 결혼 준비를 시작하자마자 파혼한 29살 여자입니다. 연애하는 동안에는 제가 원하는 대로 다 맞춰주고 주변에서도 남자 잘 만났다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저에게 잘해주던 남자친구인데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소한 다툼거리가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게 어느 정도냐면 결혼은 현실이라는 말이 뼈에 사무칠 정도예요. 정말 옛말 틀린 거 하나 없다더니 괜히 있는 말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부모님께서 이혼하셔서 저는 현재 어머니와 단 둘이 살고 있습니다. 제 위로 오빠가 한 명 있는데 오빠는 아버지와 함께 갔어요. 이혼이라고 해서 두 분 사이에 갈라서야만 했던 엄청난 일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평생을 직장인으로 살아오신 어머니와 사업을 하셨던 아버지 사이의 성격 차이가 예전부터 심했다고 하셨고, 두 분 사이가 더 안 좋아지면 그게 저희한테까지 영향이 갈 거라고 생각하셨기에 결국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었다고 해요. 이혼했다고 서로 안 보고 사네, 철천지 원수가 되네, 이런 건 아니었습니다. 주기적으로 가족들끼리 모임을 가졌거든요. 어머니, 아버지 두 분 다 같이 자리에 계셨고요.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의 부부라는 관계가 끊어졌을 뿐이지 저희가 다 모였을 땐 가족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이런 관계를 신기하게 보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래도 저는 제 나름대로 저희 집이 다른 이혼 가정과는 약간 성격이 다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월급 받고 일하시는 어머니보다 사업하시는 아버지께서 당연히 경제적으로 더 여유가 있는 편이었습니다. 아버지 쪽에서 제 용돈이나 양육비 등 금전적인 지원을 다 해주셨고요. 제가 대학교에 들어가고 나서도 아버지께서는 주기적으로 필요한 곳에다 쓰라며 용돈을 계속 보내주셨어요. 졸업 후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고 그 이후에 취직까지 했어도 아버지의 지원은 계속되었습니다. 평범한 회사를 다니고 있는 저였지만 아버지 덕분에 생활비 부분에서 남들보다 여유가 있는 편이었습니다. 그 덕에 매달 받는 월급은 거의 건들지도 않고 고스란히 저금을 할 수 있었어요. 남자친구 또한 편부모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저와는 다르게 홀어머니 밑에서 조금 어렵게 자랐다고 들었어요. 경제적으로도 힘든 부분이 있어서 대학교는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다녀야 했었다고 해요. 취직하면서 회사 위치 때문에 자취를 시작하기는 했지만 대학생 시절에는 대중교통도 마땅치가 않아 매일같이 버스와 지하철을 번갈아 타면서 매일매일 통학하는 데만 왕복으로 3시간씩을 이동하는 데만 날렸어야 했다고 합니다. 남자친구가 저도 부모님이 이혼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에게 동질감을 느끼는 듯 했어요. 힘들게 자란 남자친구와 달리 저는 상황이 좋은 편인데 그렇다고 제가 나는 너랑 경우가 다르다고 말하는 게 혹시 남자친구한테 상처를 주지 않을까 싶어서 저의 가족사에 대해서 말한 적은 없었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처음 오고 가고 각자 경제 사정에 대해서 털어놓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 2년 하면서 모아놓은 돈이 5천 정도 되었는데 사실 남자친구 사정이 어려운 걸 알았기 때문에 모아놓은 돈이 많을 거라고 크게 기대하지도 않았거든요. 돈이야 있다가도 없는 거고 없다가도 있는 게 아니겠냐 생각했고 둘이서 행복하게 잘 살면 결혼 전에 누가 돈 얼마 더 하고 말고가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사회생활 경력이 그렇게 길지가 않고 남자친구도 직장인이 된 지 4년 차였다 보니 당장 모아놓은 돈이 얼마 되지 않아도 크게 상관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의외로 남자친구도 모아놓은 돈이 상당했습니다. 본인 말로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자기도 피나는 노력을 했고 자기 미래를 위해 참아가고 아껴가면서 열심히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모아놓은 돈만 합쳐도 1억 2천이라는 큰 돈이 되었습니다. 사실 내심 마음 한켠으로는 걱정하던 부분이었는데 이렇게 잘 해결이 되니 결혼 준비가 수월하게 진행이 되기 시작했어요. 남자친구한테 저희 부모님이 이혼은 했지만 남자친구 부모님처럼 서로 안 보고 지내지는 않다는 사실을 말하는 게 가장 어려웠는데 결국은 꺼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제가 결혼한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경기도에 24평 아파트를 하나 해주시기로 했기 때문이에요. 남자친구는 그게 뭐 숨길 일이었냐면서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오히려 집을 가지고 결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이 더 좋은 일 아니겠냐고 자기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말하니까 이렇게 후련한 걸 왜 숨기고 있었나 싶었습니다. 결혼하면서 제가 집을 해오게 되었으니 식장이나 스드메 같이 결혼식 전반적인 부분에 드는 비용은 제가 내기로 했고 남자친구가 모아놓은 돈은 신혼집 리모델링과 인테리어 그리고 혼수에 쓰기로 했어요. 제가 초우와 결혼식을 올릴 계획이 있던 게 아니었던지라 식장이며 촬영이며 스드메까지 다 해도 돈이 많이 남겠더라고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저보다 그걸 더 먼저 계산하고 있었던 건지 남은 돈은 전부 현금에 단식으로 해서 자기 어머니한테 드렸으면 좋겠다고 하는 겁니다. 솔직히 그 말이 저한테는 좋게 들리지는 않았어요. 아버지가 집을 해주시는 덕분에 결혼 비용이 생각한 것보다 적게 들게 되었고 제가 모아놓은 돈은 고스란히 남는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긴 했지만 남은 돈을 굳이 남자친구 어머니한테 드려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결혼한다고 해서 결혼 전에 모아놓은 돈을 꼭 다 써버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남으면 남는 대로 목돈이다 보니 적금에 붙던지 어디 투자도 할 수 있는 돈인데 말이에요. 그리고 애초에 저한테 돈이 남는 건 저희 아버지가 집을 해주신 덕분이지 않냐고 따졌어요. 그러니 남자친구는 제가 정확하게 말했다고 하면서 바로 그게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 부모님에게 신세진 거나 마찬가지고 집을 해주신 덕분에 기우는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자기가 앞으로 저희 부모님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겠지 않냐고 하는 거예요. 말인즉슨 기우는 결혼을 했으니 자기가 그만큼 친정 눈치를 보면서 살게 될 텐데 두 분 다 재혼은 안 하신 상황이지만 어쨌든 엄마 쪽도 따로 있고 아빠 쪽도 따로 있는데 제가 또 가족들과 워낙에 가깝게 지내니 자기가 친정을 챙길 일이 있으면 2번씩 챙겨야 한다는 거예요. 명절에 친정을 방문한다고 쳐도 저희 어머니 집 따로, 아버지 집 따로 가야 하고 어버이날도 용돈 같은 걸 드려야 하는 명절도 자기는 2배씩 하게 된다는 말이었지요. 그런데 그런 자기에 비해 며느리인 저는 앞으로 시어머니 한 분만 챙기면 되는 거 아니냐고. 자기는 챙길 집이 2집인데 저는 1집이라고 제가 봐도 불공평하지 않냐고 우기면서 제가 모아놓은 돈을 자기 어머니한테 현금의 단식으로 전부 드려도 그게 아까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효도를 해도 자기는 돈이 2집으로 나가야 하니 2배로 들 테고 저는 시어머니 한 분한테만 잘하면 되는 거니 결혼 전에 그 정도는 해도 된다는 논리잖아요? 듣다 보니 어이가 없어서 애초에 대리효도 같은 거 바라지도 않고 바란 적도 없다고 각자 부모님은 여태 하던 대로 알아서 챙기면 되는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내가 내 부모님 챙기고 그러면 내가 2배로 효도하고 남자친구는 당신 어머니 한 분한테만 하면 되는 거니 이제 나한테 더 불공평해진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냐고. 그래도 나는 내 돈을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한테 드려야겠다고 말을 꺼내지 않을 테니 그런 부분에 대해선 불만 갖지 말라고 한마디 했어요. 그때는 솔직히 남자친구가 어떻게든 이 결혼에서 이득을 취해보려고 하는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제 진짜 혼자가 되시는 어머니 걱정 때문에 꺼낸 소리라고 생각했어요. 저희 어머니도 혼자 되시는 건 마찬가지긴 하지만 딸인 저와 아들인 남자친구가 각자 어머니를 대하는 마음가짐이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본심이 그게 맞았던 겁니다. 남자친구는 어떻게든 결혼 전에 어머니한테 큰 효도를 해주고 싶었나 봐요. 처음엔 자기 돈이 아니라 내 돈으로 어떻게 해보려다가 안 되니 이젠 자기 돈을 직접 주려고 안간힘을 쓰더라고요. 난데없이 또 곰곰이 생각해보니 우리 결혼이 불공평한 것 같다고 말을 꺼내는 겁니다. 이번엔 또 뭐가 불공평해서 그러는 거냐고 했더니 결혼 비용을 왜 자기만 내느냐고 하면서 공평하게 반반 결혼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내가 집을 해오는데 무슨 반반 결혼이냐고 따지니
따지고 보면 아버님이 사실은 이제 제 아버지는 아니지 않냐는 얼토당토한 말을 꺼내더군요. 남이나 마찬가지인 아버지가 집을 해주기로 한 가장 큰 이유는 결혼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고요. 너랑 내가 같이 결혼을 하기 때문에 집을 해주시는 거니 사실상 그 집 또한 자기가 아니었으면 저는 구경도 못 해봤을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집에 사실은 자기 지분도 있다는 얼토당토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반반 결혼을 해서 결혼식 비용부터 신혼집 리모델링은 우리가 똑같이 반반 나눠서 하고 남은 돈은 결혼 전에 모아놓은 재산이니 결혼하기 전에 각자 알아서 쓰고 싶은데 쓰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꼭 자기 어머니한테 돈을 드려야겠다고 우기는 겁니다. 제가 열받아서 그럼 아버지한테 해주시기로 한 집은 안 해주셔도 된다고 연락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보고 이기적이라고 하면서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더라고요. 다른 며느리들은 다 하는 예단을 안 하는 너 잘못인데 집을 인질로 잡고 저보고 갑질을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안 봤는데 저보고 너무하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는지 언제부터 그렇게 어머니 챙겼다고 여태 돈 모아놓은 거 보면 어머니한테 생활비도 한번 제대로 안 들여본 것 같은데 왜 결혼하니까 효자 빙의해가지고 내 돈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 따졌더니 자기가 모아놓은 돈 드린다고 했지 언제 자기가 내 돈을 주려고 했냐고 뻔뻔하게 나오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해주시는 집을 자기 집이라고 우기고 자기가 모은 돈 어머니 드리겠다는 건데 뭐가 다르냐고 따지니 너는 어떻게 된 며느리가 시댁 챙길 생각은 안 하고 친정만 생각하냐고 하면서 며느리 될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정말 연애할 때 저런 모습 보인 적 한 번 없는데 이제서야 효자가 되겠다고 저러는 꼴을 보니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곧바로 아버지한테 전화 한 통 드렸습니다. 제가 집 해주시기로 한 거 하지 말라고 하는 줄 알고 남자친구가 뜨끔해가지고는 전화기를 뺏으려고 하더라고요. 집 해주지 말라고 하는 전화 아니라고 말하니 그제서야 제 눈치만 살살 보면서 잠잠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전화를 받으셨고 저는 아버지한테 집 해주기로 한 거 나 결혼 안 할 건데 그래도 그냥 주실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제 질문에 아버지는 어차피 너 주려고 했던 건데 아무 상관없다고 쿨하게 대답하셨고 남자친구는 그제서야 안절부절 못하더라고요. 전화 끊고 남자친구한테 아버지 말씀 들었지? 라고 물으니 아무 대답이 없더라고요. 사실 아버지한테 집 그냥 달라고 전화할 필요도 없고 그냥 헤어지자고 하면 되는 거였는데 남자친구 속이라도 상해서 쓸데없는 욕심 부리고 효자 노릇 하려던 거 평생을 두고 후회하라고 일부러 했습니다. 어디서 남의 돈을 꽁으로 먹으려고 하냐고. 네 돈 소중하고 네 부모 소중한 거 알면 다른 사람도 똑같이 소중하지 않겠냐고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마지막으로 남자친구한테 결혼은 그냥 없던 일로 할 테니 그렇게 알고 그렇게 어머님이 소중하면 지금부터 정신 차리고 효도 실컷 해드리라고 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가 저에게 좋은 남편이 되어줄 거라 믿었고 저 또한 좋은 아내가 되려고 했어요. 당연히 거기에는 남자친구가 좋은 사위가 되는 것도 포함되고 제가 좋은 며느리가 되는 것도 포함이었습니다. 가만히나 있었으면 제가 알아서 며느리 도리하면서 효도했을 텐데 말이에요. 뭐 제가 하는 효도가 그 자식 성에나 찼을런지는 모르는 일이지만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더 질질 끌지 않고 단칼에 파혼해버린 게 참 후련하고 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파혼하고 돌아온 날 어머니께서도 아직 어머니도 아버지도 현역이시고 제 나이도 젊으니 새로운 사람 찾는 게 뭐가 어렵겠냐고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사실 위로받을 일도 아니지요. 거머리 거지 같은 자식을 미리 알고 떼어냈으니 축하할 일이지요. 한동안은 새로운 사람 만나고 싶은 마음도 안 들 것 같아요. 부모님 지원 없이 제 혼자 힘으로 일어날 준비가 되었을 때 그때쯤 돼서 우리들 힘으로만 같이 고생하고 동고동락하면서 서로의 등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헤어진 남자친구한테는 한마디 해주고 싶네요. 어디 가서 자기 어머니한테 대신 효도해줄 사람 찾지 말고 숟가락 얹을 생각도 하지 말고 스스로 인간이 되라고 말이에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고 더 통쾌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